네, 점심시간 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공계 교수님들이셨어요. 이공계 교수님들 말씀은 내가 가서 연구 과제 따와서 학생들 연구시키고 학위 논문 쓰게 하고 그리고 일 저자 만들고 나는 교신 저자 했는데 이렇게 산 우리는 바보냐, 이런 말씀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합의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공계의 기준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많은 이공계 교수님들이 동의하지 않으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교수와 제자가 합의한다라고 하면 교수에게 유리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고 이 때문에 제자를 일 저자로 해주고 교수는 이 저자 다시 말해서 교신 저자로 한다. 이것이 이공계 교수님들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일 저자여야 한다면 연구 노트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말씀이셨는데요. 앞에서 후보께서 말씀하실 때 연구 노트는 학생이 썼다. 나는 수첩에 썼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본다면 연구는 아마 학생들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게 5년간 수주한 연구 과제 숫자가 60개이고요. 수주액이 28억이 좀 넘더라고요. 학교로서 보면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인 것은 사실입니다. 학교에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한 교수님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고 또 학생과 교수가 어떻게 이 성과를 나누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백승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논문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PPT로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2004년 4월에 발표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선호 색채 조사 및 분석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먼저 발표되고 백승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의 석사 논문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 개월 숫자는 뭐 몇 개월 차이여서 같은 랩에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같은 연구를 공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왜 석사 논문 쓴 학생 이름은 학회지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건 다시 말하면 석사 논문을 이용해서 교수와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해서 논문을 쓴 것이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면 석사 학생에 대한 지도가 사실상 기존에 있는 논문을 그냥 뺏겨 쓰는 것을 학위 논문으로 지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경우라고 한다면 이미 연구재단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학생의 논문을 이용해서 교수가 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한 것은 이것은 부정행위의 연구 부정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로 연구재단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해놓고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보지 않았으니까 어느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학생의 논문을 교수님과 박사과정 학생들이 대거 뺏겨서 저 안에 표들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10개의 표가 동일하고요. 6개의 그림이 동일하고요. 안에 인용 문구와 결론과 본론도 상당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일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 석사 학생도 같이 논문에 공저자로 넣어주든지 아니면 석사학위 논문 지도가 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든지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 제자 이름을 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안인화. 이름은 네, 안인화로 제가 안인화요? 네, 기억합니다. 제가 이거는 좀 생각을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학생을 그럴 리가 지도하셨기 없고, 때문에 금방 기억은 안 나실 테니까 답변을 나중에 주시면. 그렇게 제자가 쓴 논문을 그렇게 한 적은 없어서 제가 여기 그래프에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2018년 논문의 경우에도요, 한국조명전기학회 전기설비학회에 제출한 논문과 색채학회 논문이 또 이거 역시도 두 논문이 굉장히 유사해서 사실상 이게 논문 쪼개기가 아니냐, 혹은 원문 재활용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받기가 굉장히 쉽고요. 두 논문을 제출한 시기가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크로스 체크가 사실 이 논문만 가지고 언론에서 50몇 차례 기사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쾌근레어와 피로감이라는 말을 평가 척도로 서로 분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이 가져오신 자료에는 실험 환경, 실험 세팅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같은 실험 세팅을 활용해서 한쪽은 불쾌근레어 평가를 했고 한쪽은 피로감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불쾌근레어라고 하는 거는 이 방에서도 불쾌근레어가 지금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쳐다보고 눈에 들어오는 그 광원의 빛의 양에 따른 불쾌감, 물리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피로감은 그 불쾌근레어로 인해서 느껴지는 정신적인 감정을 피로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실험이 전혀 다른 평가 척도와 그러니까 세팅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실험 장치 내에서 실험 환경 내에서 모든 조명 조건은 같지만 결론은 그 불쾌근레어를 하기 위한 불쾌근레어는 국제적인 또 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실험을 했고 그것이 정신 건강에 어떤 느낌을 갖는지를 또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피로도 평가를 똑같은 환경에서 다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 환경이었을 뿐이지 전혀 다른 실험이 이루어졌고 같은 실험 장치에서 하다 보니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실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논문 제출이 된 거고요. 저 논문을 하나는 조명 설비학회에 냈고 하나는 색채학회에 냈는데 저 의원님들께서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거의 모든 논문이 건축학회 아니면 색채학회, 조명학회를 성격에 맞게 분리를 하는데요. 거의 그걸 형평성 있게 저희들은 거의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뿐이지 저게 쪼개기도 아니요. 쪼개지 않았으니 다른 학회에 낼 이유도 없었습니다. 일부러 낼 이유가 전혀 없었던 논문입니다. 네. 네. 하여튼 소명은 다 끝나신 거죠? 네. 네. 김민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준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준혁입니다.